김 집사님, 이달 말에 집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도련님, 드디어 마음을 돌리셨군요. 어르신과 사모님께서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이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정말이지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이지훈이 심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스포츠카의 굉음이 들려왔다. 차 안의 남자가 한서연을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고 심지어 그녀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한서연이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지훈의 마음속에 한 줄기 차가운 기류가 스쳐 지나갔다. 그 남자는 바로 한서연과 오랫동안 얽혀있던 소꿉친구 김민준이었다. 한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발코니에 서 있는 이지훈을 발견했다. 이지훈의 평온한 시선을 마주한 그녀의 심장은 살짝 놀랐다. 방금 전의 장면을 그가 목격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훈 씨,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시고 발코니에서 뭐 하세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색이 감돌았다. 방금 김민준이 당신을 데려다 준 건가요? 한서연은 무의식 중에 옷깃을 움켜쥐었다. 무언가 설명하려던 참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그 애는 외국에서 막 돌아와서 아직 습관을 못 고쳤어요. 그 애한테 키스는 그냥 예의 같은 거예요. 이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변명은 한서연이 이미 수없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지훈이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한서연이 그를 불러세웠다.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혹시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훈은 눈썹을 치켜떴다. 한서연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한서연에게는 오히려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위치 추적기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차에 누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대요. 처음엔 당신 편을 들었는데 이젠 한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서연은 전혀 믿지 않았다. 당신이 아니라니?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잠들었을 텐데 왜 하필 오늘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고 또 하필 내가 돌아오는 걸 봤냐고요? 이지훈은 진실을 말하려다 갑자기 멈췄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비열한 짓도 할 줄 아는군요. 정말 당신을 잘못 봤어요. 이지훈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화를 내며 몸을 돌려 떠나갔다. 이지훈은 위치 추적기를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던졌다. 5년간의 함께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서연의 신뢰가 이토록 연약할 줄을 몰랐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이렇지 않았다. 5년 전 한서연은 물에 빠진 그를 구해주었다. 구출된 후 그는 모든 기억을 잃었고 그저 자신의 이름이 이지훈이라는 것만 기억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맹세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앞으로 당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영원히 그를 믿고 사랑하겠다고.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집사 김 씨가 찾아와 그가 서울 최고 부자의 외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지 않고 김 집사를 돌려보냈다. 이후 한서연이 밤에 귀가하던 중 습격을 당했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다 머리를 다쳤다. 깨어난 후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신분 차이가 나는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김 집사에게 나는 김 집사에게 달았다.
하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김민준이 귀국했다. 그날부터 한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온통 김민준 생각뿐이었고 그에게는 냉담했다가 뜨거웠다가 종잡을 수 없었다. 그가 한서연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회사에 갔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그날까지 말이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지훈 씨가 화내지 않을까? 그 사람이 뭘 화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나를 떠나면 갈 곳도 없을 거야. 한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민준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구하다가 돌아가셨잖아. 나는 꼭 너에게 책임져야 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좀 미뤄줄 수 없을까?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지훈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는 한서연의 대답이 문득 두려웠다.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지훈은 몸과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도시락을 꽉 움켜쥐어 떨어뜨리지 않았다. 결국 한서연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민준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설령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보상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걸까? 그는 그가 기억을 잃어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이다. 심지어 다른 남자를 위해 그와의 결혼 생각마저 포기하다니. 그는 문득 자신이 한서연을 위해 집에 돌아가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다. 이지훈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김 집사에게 자신이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이 감정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지훈은 5월 31일 날짜에 엑스표를 그었다. 5년간 이어진 이 감정도 이제 끝이 날 때가 되었다. 이지훈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한서연은 이미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지훈을 본 한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어제의 다툼은 전혀 없었던 일처럼. 지훈 씨 일어났어요? 어서 와서 아침 식사예요. 이지훈은 식탁 위 아침 식사를 무심하게 훑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이지훈은 심란한 마음으로 반찬을 집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앞의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의논할 게 있어요. 이지훈은 아무 대꾸 없이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결혼하기에 좋지 않대요. 한 해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한서연은 말을 마친 후 이지훈의 반응을 슬쩍 살폈다. 그는 이미 이지훈의 의문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알았어요. 한서연은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이지훈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다니. 그녀의 눈빛에는 의욕이 가득했다. 정말요? 그렇게 간단히? 다른 할 말은 없어요? 이지훈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한서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치솟았다. 그는 이지훈이 결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달 전부터 결혼을 준비했고 매일 밤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한서연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그녀는 문득 테이블 위 달력을 발견했다. 5월 31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왜 표시해놨어요? 이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모임이 있어요.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이지훈의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요즘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 모임에 함께 갈 생각도 없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했다. 갑자기 거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이 고개를 들자
문간에 의기양양한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일부러 문을 연 건 아니에요. 서연이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혹시 이 김밥이 식으면 맛없어질까봐 그냥 가져왔어요. 이지우는 한서연이 김민준에게 집 열쇠를 주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한서연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지만 다른 남자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남한테 미안할 짓 덜 하는 게 뭐보다 나을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누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면 다음부터는 안 올게요. 그는 말을 하면서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김민준이 열쇠를 내려놓는 것을 본 한서연이 소리쳤다. 민준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른 열쇠 챙겨. 내가 너랑 나 사이에는 나눌 게 없다고 했잖아. 김민준은 뜻을 이루었지만 이지훈을 곁눈질하며 살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제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이 뭘 신경 써?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집이야. 그 사람한테는 결정권 없어. 이지훈은 하얀 벽을 응시하며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이 집은 그가 사업에 성공한 후 처음 번 돈으로 한서연에게 사준 것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집 명의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다. 순수했던 사랑은 이제 부메랑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김민주는 이지훈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러게요. 그 사람은 서연이 누나 돈의 비율부터 사는 주제에 우리가 뭘 하든 평가할 자격이 없죠. 이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 안 했나 보군요. 이 집은 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이 급히 그의 말을 끊었다. 나 다 먹었어. 우리 김민준 엄마 보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어서 가자. 한서연은 황급히 김민준을 떠밀어 밖으로 나갔다. 이지훈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이지훈은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여보세요. 열쇠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지훈은 차가운 열쇠를 응시하며 마음속의 먹구름이 조금은 거치는 것을 느꼈다. 집에는 예전 그의 옷이 많지 않았지만 이지훈은 그 옷들을 모두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을 밟은 적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이지훈이 막 옷들을 정리했을 때 거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잠금장치가 몇 번 돌아갔지만 문은 계속 열리지 않았다. 한서연이 화가 나서 문을 두드렸다. 지훈 씨, 집에 있어요? 이지훈이 다가가 문을 열었다. 한서연은 막 다지려던 참에 거실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여행 가방은 왜요? 이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옷장 정리 좀 했어요. 한서연은 눈에 띄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이지훈에게 화살을 돌렸다. 문 잠금 장치 당신이 바꿨죠? 왜 내 동의도 없이 바꿔요? 이지훈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다. 내가 왜 당신 동의를 구해야 하죠? 한서연은 이런 이지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지훈은 항상 그녀에게 맞춰주고 그녀를 아껴주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는 변한 것 같았다. 이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열쇠를 한서연에게 건넸다. 이 열쇠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어요. 한서연은 열쇠를 한 번 보고 이지훈을 한 번 보고 입술을 깨물며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질투하는 거 알아요. 내가 민준이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당신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민준이는 절대 당신처럼 굴지 않아요. 이지훈은 비웃음을 흘렸다.
김민주는 이득을 보는 사람인데 그가 뭐가 불행하겠어요? 이지훈이 그렇게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자 한서연은 화가 나서 돌아서서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이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언제 집에 오니? 엄마 아빠 기다리다 지쳤다. 우리가 지금 너 데리러 갈까? 부모님의 지치고 늙은 목소리를 듣자 이지훈의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찾느라 애를 태우셨을 부모님은 분명 많이 늙으셨을 것이다. 엄마 아빠,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이번 다이일에 갈게요. 몸 건강히 계세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디에 돌아가요? 한서연의 의문 가득한 눈빛을 마주한 이지호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뭐가 어디에 돌아가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한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여겼다. 이지우는 이미 기억을 잃었으니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한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제를 돌렸다. 왜 갑자기 돌아왔어요? 한서연은 몸을 돌려 술잔고에서 소장해둔 와인을 꺼냈다. 술잔고 안에 모든 와인을 보물처럼 여겨 이지훈이 여러 번 평범한 와인이라도 한 병 따자고 해도 무정하게 거절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중 가장 비싼 와인 한 병을 쉽게 꺼내 들었다. 오늘 밤 민준이가 모임을 주최해서 참석해야 해요. 오늘은 집에 안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자신을 좀 돌아봐요. 더 이상 민준이랑 다투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지우는 왠지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분명 김민준이 계속 도발하는데 그녀는 모든 잘못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다. 입에서는 한마디 진실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에는 김민준 엄마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다음 순간에는 모임에 참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두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지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한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깊이 응시한 후 망설임 없이 떠났다. 그녀는 이지훈이 한 발 물러서서 자신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문 밖으로 나선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잣말을 했다. 이지훈,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거야. 사흘이 지났지만 한서연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이지훈도 침묵하며 그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달력에 X표를 그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다. 그가 헬스장에 가서 몸을 풀려고 할 때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싱싱한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지우는 잠시 넋을 잃었다. 마치 5년 전 순수하고 눈빛이 오직 그만을 담고 있던 어린 소녀를 담고 있던 어린 것다. 그에게는 회상할수록 더 아플 뿐이었다. 한서연은 이지훈을 보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그녀는 무심하게 꽃을 이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꽃 좀 꽂아줘요. 이지훈은 잠시 멍했지만 이내 꽃을 받아들었다. 어차피 그는 곧 떠날 예정이었고 지금 이 순간 한서연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꽃을 꽂는 동안 한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귓가에 울렸다. 알아요? 민준이가 자동차 경주 대회에 나간대요. 오랫동안 훈련했으니 이번엔 분명 1등 할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이지훈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도 자동차 경주할 줄 알아요? 맨날 나만 따라다니지 말고 당신도 뭔가 특기 같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지훈은 무표정했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들에게 특기 같은 게 있을까?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헬스장과 호텔을 운영했고 매달 수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한서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밥을 해주고 그녀의 생활을 돌보았다. 결국 돌아온 것은 특기가 없다는 말이라니. 이지훈의 감정 없는 눈빛을 마주한 한서연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그녀는 눈앞에 이지훈이 변한 것 같다고 느꼈다. 말이 없어지고 냉정해졌으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지우는 한서연의 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물었다. 김민준의 레이싱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김민준 이야기가 나오자 한서연의 눈은 다시 빛났다. 그럼요. 저랑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의 실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녀는 이상한 눈빛으로 이지훈을 보았다. 왜 당신 말투를 들어보면 당신도 레이싱을 아는 것 같네요? 억지로 버티지 말아요. 민준이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뭐 그렇게 창피하다고. 이지훈은 코웃음 쳤다. 그가 아직 떠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보름 후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가업을 이어야 했고 부모님은 분명 그가 이런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한서연은 그가 한때 레이서였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는 한서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한서연은 즉시 일어나 이지훈의 길을 막았다. 화났어요? 내가 당신 칭찬 안 해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실력으로 보여줘요. 괜히 화만 내지 말고요. 이지훈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가 어떻게 하든 한서연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김민준과 비교하고 그가 김민준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슬프고 마음 아팠겠지만 지금 그는 한서연을 완전히 놓아주었다. 그녀의 어떤 말도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장조차 일으킬 수 없었다. 화 안 났어요. 이지훈의 담담한 모습을 보며 한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녀는 조금 실망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한서연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도 격앙되었다. 정말 화 안 났으면 왜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지훈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서연이 자신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몇 번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한서연은 문 밖에서 으름장을 놓았다. 당신이 나랑 똑같은 줄 알아? 내가 갈 곳이 없는 줄 알아? 나 여기 없어도 갈 곳 많아. 거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이지훈은 한 줄기 슬픔을 느꼈다. 역시 그녀는 그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이다. 한서연이 그날 집을 나간 후로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다. 이지훈은 로봇처럼 달력에 X표를 그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보름이 지났다. 15일만 더 있으면 그는 이곳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이지훈은 역시나 경기장에서 김민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한서연은 그 옆에 다정하게 서서 그의 옷차림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 인사하지 않았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지훈은 압도적인 우세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장은 즉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그의 모습은 한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서연은 급히 달려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여기 왜 있어요? 이지훈은 그녀를 곁눈질했다. 경기 말고 뭘 하겠어요? 한서연의 눈은 다시 빛났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당신이 레이싱 할 줄 안다는 얘기는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서연은 무언가 생각난 듯 원래 흥분했던 눈빛이 점차 어두워졌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몇 초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경기는 민준이한테 아주 중요해요. 당신 그 애한테 좀 봐줘서 1등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없어요? 이때 이지훈의 얼굴은 거의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불가능해요. 그가 돌아서서 가려 할 때 한서연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왜 안 돼요? 경기 한 번일 뿐인데 당신은 앞으로 이런 경기에 얼마든지 더 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번이 마지막 출전일지도 몰라요. 이 경기가 너무 위험해서 그 애가 1등 때문에 계속 무리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지우는 왠지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레이싱이 너무 위험해서 김민주는 자주 참가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괜찮다는 건가? 이지훈의 침울한 얼굴을 보고서야 한서연은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급히 해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당신이 민준이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지훈은 한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뒤에 남겨진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지훈이 정말 변했다고 느꼈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민준이 먼저 뛰쳐나갔고 이지훈도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이지훈이 가속하여 질주하려던 순간 앞서 달리던 김민준이 갑자기 원래의 주행 궤도에서 벗어났다. 두 차가 충돌할 위기에 처하자 이지훈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로 이 순간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었다. 그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민준아, 관중석의 한서연은 황급히 경기장으로 달려 내려가 주최 측에 그들을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외쳤다. 그녀의 첫 반응은 김민준의 부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지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너 정말 큰일 나면 안 돼. 네가 잘못되면 나 어떻게 해? 한서연이 애타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이지우는 왠지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그의 명목산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를 위해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었다. 김민준이 다시 힘없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지훈 씨를 좀 돌봐줘. 나는 괜찮아. 김민준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한서연은 즉시 얼굴을 차갑게 굳혔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으면 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다 그 사람 자업자득이야. 이지훈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착각했다. 이지훈의 눈빛에 거부감과 실망감이 가득한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감각을 부정했다. 분명 이지훈이 잘못한 일인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거부감과 실망감을 느낀단 말인가? 다음 며칠 동안 한서연은 이지훈에게 간병인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김민준의 병실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옆방의 VIP 1인실을 비웠어요. 누구 옮기시겠어요? 간호사의 질문에 한서연은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했다. 김민준 씨를 옮겨주세요. 그 사람은 혼자 쓰는 게 편하고 쉬기 좋아요. 간호사가 떠난 후 한서연의 기쁨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다행이야. 민준아, 1인실 환경도 더 좋을 거야. 말을 마치고서야 그녀는 옆 침대의 이지훈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민준이 부상이 더 심하니까 그 애를 먼저 옮겨주고 나중에 빈 병실이 생기면 내가 당신 방 바꾸는 걸 도와줄게요. 이지훈이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황급히 김민준을 데리고 떠났다. 이지훈은 자신의 상처를 살폈다. 사실 보호장비를 잘 착용했기에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퇴원해도 될 정도였다. 그가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문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김 집사님. 이지훈은 김 집사를 보자마자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울은 여기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김 집사님이 제가 사고를 당한 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 집사는 세 걸음 만에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며칠 동안 어르신과 사모님께서 마음이 불안하셔서 제가 몰래 도련님을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자동차 경주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장 사진을 보자마자 도련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김 집사는 말을 하면서 눈가가 붉어졌다. 다행히 괜찮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니면 제가 어르신과 사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이지훈의 마음속에 다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말 가족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다. 김 집사님, 먼저 제 퇴원 수속 좀 도와주세요. 아직
처리할 사업적인 일이 좀 남아서요. 이따가 저랑 같이 집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인계해 드릴게요.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삐 움직였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김 집사는 이지훈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 집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련님,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십니까? 사모님께서 아시면 분명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이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 서류와 증명서를 꺼냈다. 김 집사님, 이건 호텔 서류이고 이건 헬스장 서류입니다. 이지훈은 헬스장을 보며 왠지 모를 감회에 젖었다. 처음 헬스장을 연 것은 자신을 단련하여 위험한 순간에 한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계속 그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너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어차피 못 이길 거 아니야. 그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불쾌했던 과거들은 모두 지나갔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김 집사님, 제가 돌아가면 분명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과는 더 이상 어떤 얽힘도 원치 않습니다. 김 집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어요?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짐들도 김 집사님께서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아니면 김 집사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 텐데요. 도련님, 저에게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지훈은 흐뭇하게 웃었다. 예전 서울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한서연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돌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다. 감정이라는 것은 역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김 집사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참을성 있게 위로했다. 저는 이미 이달 말 비행기표를 끊어뒀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돌아가시면 됐습니다. 김 집사가 짐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한서연이 돌아왔다. 집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금 놀랐다. 무엇보다도 방금 전 돌아간다는 두 글자를 들은 것 같았다. 지훈 씨, 이분은 누구세요? 이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한서연에게 물었다. 왜 돌아왔어요? 한서연은 손가락을 계속 고았다. 당신한테 밥 가져다 주러 갔는데 병실에 없어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퇴원할 수 있어요? 한서연의 눈가와 코끝이 붉어졌다. 이지훈은 그녀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걱정은 결국 너무 많은 것들과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그의 감정을 한 번도 배려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저 애완동물인 것처럼.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옅게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은 나 신경 쓰지 말고 김민준 씨나 잘 돌보면 돼요. 한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요? 이건 원래 당신이 잘못한 일이었고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이때 이지훈은 김 집사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김 집사님, 먼저 가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김 집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한서연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물었다. 저 김 집사님은 누구세요? 당신이랑 친해요? 한서연은 어렴풋이 저 김 집사가 이지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느꼈다. 설마 이지훈이 기억을 되찾은 것일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한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렸다. 그녀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 할 때 다시 테이블 위 달력에 빼곡히 그어진 X표를 보았다. 3분의 2에 달하는 날짜가 지워져 있었고 그 모습은 유난히 답답해 보였다. 그녀가 계속 추궁하려 할 때,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 할 때,
서연이 누나, 어디 갔어요? 저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을 뿐 즉시 대답했다.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이지우는 그녀의 눈에 비친 갈등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분 동안 서로를 응시한 후 한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흘 후가 우리 5주년 기념일이에요. 제가 호텔이랑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으니 그때 제가 장소 보낼게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이지훈이 동의하자 한서연은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열흘 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은 그들의 5주년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날 전야제이기도 했다. 이번 기념일을 그의 송별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집 안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가 짐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테이블 위 달력을 응시했다. X표가 그어진 날짜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떠날 날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간은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한서연은 계속 병원에서 김민준을 돌보느라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 후면 그는 떠날 것이다. 왠지 모르게 조금 기대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기대했고 한서연이 그가 떠난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갑자기 이지훈의 시선이 커피 테이블 위의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 한서연은 오직 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고 서로의 눈에는 오직 상대방만이 존재했다. 사실 이지훈은 한때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한서연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처음 함께했던 것은 그저 한서연이 유이였을 뿐일 거라고. 그녀의 소꿉친구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당연히 자리를 비켜줘야 했을 것이다. 한서연은 또한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이 김민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끊임없이 억누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직접 헤어지지 않고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지훈이 그 사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진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 한서연의 질문에 이지훈은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 이 사진을 싫어하는 것 같네요. 그럼 버리는 게 낫겠어요. 다음 순간 이지훈은 액자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들은 창밖이 잔디밭이라 사람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을 본 한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이지훈, 당신 미쳤어요? 그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 마당을 뒤졌다. 마당의 잡초는 오랫동안 베지 않아 이미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한서연은 잡초 속을 5분 동안 뒤진 끝에 마침내 사진을 찾았다. 그녀는 보물처럼 사진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닦았다. 이지훈은 무표정하게 한서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한서연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서연은 사진을 다시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줄래요? 제가 말투가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이 사진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지훈은 창밖을 향했다. 결국 그녀도 자신의 말투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침묵할 때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이 누나, 모레 저랑 생일 보내줄 수 있어요? 누나가 저랑 같이 있어준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한서연은 잠시 멍했다. 너 생일 모레 아니잖아. 아, 저 양력 생일도 보내고 싶어서요. 저랑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돼요? 한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에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김민주는 한서연의 망설임을 느끼고 목소리도 서운하게 변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항상 양력 생일을 챙겨주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아요. 이 말은 한서연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즉시 말을 바꾸었다.
알았어. 모레 내가 너 보러 갈게. 전화를 끊은 후 한서연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훈 씨, 모레 제가 먼저 민준이 보러 가서 생일 축하해주고 바로 돌아올게요. 저 기다려줄 거죠? 제가 5주년 기념일 같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믿어줘요. 저 약속 어기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한서연은 이지훈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금 당신한테 밥 해주러 갈게요. 한서연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뒷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왠지 모르게 침묵했다. 그가 양보해야만 한서연은 드물게 잘해주었다. 하지만 사심이 섞인 이런 호의는 이제 그에게 소중하지 않았다. 어느덧 이틀이 지났다. 이지훈은 벽에 걸린 시계의 시침이 10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1시간만 더 있으면 오늘이 끝날 것이다. 그는 한서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념일을 완전히 잊었고 호텔 레스토랑 예약 장소조차 보내지 않았다. 31일 날짜의 마지막 X표가 그어졌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지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훈은 텅 빈 집을 보며 단호하게 집을 나섰다. 짐은 이미 김 집사에게 맡겨보냈고 그는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한서연과 마주칠 줄은 몰랐다. 서로 마주친 순간 한서연도 조금 놀랐다. 산책 나왔어요. 그녀가 더 물어보려 할 때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지훈 씨, 저 시간 없어요. 당신 집에서 기다려요. 제가 바로 올게요. 이지훈은 그녀가 급히 아침 식사 가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분명 김민준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은 아래층 호떡을 가장 좋아했고 한서연은 그가 먹고 싶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사러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한서연은 아침 식사를 들고 김민준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식사를 테이블에 놓았을 때 김민준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명절 할인 프로모션 문자였다. 하지만 위치 추적기 3글자가 한서연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 애가 저런 걸 왜 샀지?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구매 내역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전 김민준이 위치 추적기를 구매한 것이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욕실 문간에서 들려왔다. 서연이 누나, 제 휴대폰은 왜 들고 있어요? 한서연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 글자씩 도렷하게 물었다. 위치 추적기를 왜 샀어? 김민준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마 다른 물건이랑 같이 사면서 끼워 산 것 같아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한서연이 계속 추궁하려 할 때 김민준이 갑자기 웅크리며 아파하는 척했다. 한서연은 급히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다리 아파? 아마 레이싱할 때 다친 상처가 아직 안 나았나 봐요. 이 말은 한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줄곧 그 사고가 이지훈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김민준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깊어졌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다가 불행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가 질투심 때문에 김민준에게 상처를 입혔다니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김민준에게 빚진 것이었다. 이 빚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한서연은 이미 위치 추적기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렸다. 다리 아프면 쉬어. 호떡 사왔으니 먹고 침대에 누워.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누나는요? 어디 가요? 한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돌아가는 길에 이지훈을 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어제 그와 기념일을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김민준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이지훈 씨 보러 가. 김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그 사람을 왜 만나요?
한서연도 어리둥절했다.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데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김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서연이 변했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을 우선시하고 이지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먼저 돌아갈게.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해. 한서연은 김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다. 길에서 그는 일부러 상점에 들러 피규어를 하나 샀다. 그 피규어는 이지훈이 한번 언급했던 한정판 레이싱카 모델이었다. 지난번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 한참을 서서 구경했지만 그녀가 다 큰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놀아요? 라고 말했던 바람에 구매를 포기했었다. 지금 한서연은 정교한 포장 상자를 든 죄감이 가득했다. 어제의 기념일 약속을 어긴 것을 이것으로라도 만회하고 싶었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커피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그녀가 주워온 그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 옆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이지훈이 잠금 장치를 바꾼 후 그녀에게 주었던 그 열쇠였다. 그 외에는 이지훈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다. 옷장 안구의 옷은 사라졌고 책상 위 그가 즐겨보던 레이싱 잡지도 없었다. 심지어 주방 조리대에 있던 그가 자주 사용하던 조리대에 있던 그가 자주 사용하던 한서연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든 피규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포장 상자는 찢어지고 모델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미친 듯이 침실, 발코니로 달려갔고 심지어 수납장까지 뒤졌다. 결국 현관장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익숙한 그의 필체였지만 내용은 차갑기가 얼음 같았다. 5주년 축하해. 이제 헤어지자, 이지훈. 그녀는 소리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래층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낙엽을 휘감아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그에게 전화했지만 수화기에서는 오직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왔다.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망망대해로 사라졌다. 그제야 그녀는 뒤늦게 김집사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돌아간다고 했던 말, 이지훈의 최근 비정상적인 침묵, 그리고 달력에 그어진 엑스표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떠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다만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이다. 한서연은 넋이 나간 채 아래층에 웅크려 앉았다. 눈물이 절망과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문득 이지훈이 잠금 장치를 바꿀 때의 냉담함, 레이싱 때 양보를 거부하던 단호함, 그리고 사진을 창밖으로 던지던 단절감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삐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가 떠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의 본명, 왜 어떤 삶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에는 일부러 힘이 없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누나, 왜 아직 안 와요?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예전 같으면 그녀는 즉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김민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짜증만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한 글자씩 도렷하게 물었다. 민준아, 차의 위치 추적기 단 건 어지? 이지훈 레이싱 때 브레이크 고장 난 것도 네가 손 쓴 거지? 수화기 너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이내 김민준의 허둥대는 변명이 들려왔다. 서연이 누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혹시 이지훈이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급할수록 한서연의 마음은 더욱 분명해졌다. 예전에 이지훈이 브레이크에 누가 손을 댔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치 추적기 사건과 결합하여 모든 점이 김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 한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침내 김민준의 유약함과 서운함이 모두 위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훈을 두려워했고 이지훈이 자신을 빼앗아갈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이 가짜 상냥함에 속아 넘어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잘해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돌아가지 않고 텅 빈 그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훈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훈과 그녀의 공동의 추억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부서진 피규어 조각들을 주워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 사진을 깨끗이 닦아 침대 머리맡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았다. 그녀는 심지어 이지훈의 헬스장과 호텔에도 가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김민주는 나중에 몇 번 그녀를 찾아왔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민준의 아버지와의 인연을 들먹이며 그녀를 묶어두려 했지만 그녀는 모두 냉담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떠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지훈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치 망망대해처럼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지훈이 기억을 잃었을 때, 의지훈이 기억을 잃었을 때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자신에게만 매달리던 그 감정을 체감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한서연은 한 홍보 회사에 들어가 필사적인 노력 끝에 팀장 자리까지 올라섰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을 맴돌며 이지훈에게 제멋대로 화를 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능숙해졌지만 눈 밑의 쓸쓸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미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해외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들릴 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지훈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만찬이 있었다.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한서연은 담당자로서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인사를 건넸다. 꼭두각시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메인 테이블로 다가가 시선이 그 스트 차림의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에게 닿았을 때 온몸에 피가 응고되는 듯했다. 이지훈이었다. 그는 메인 자리 옆에 앉아 있었고 눈매는 3년 전보다 더 깊어졌으며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 대표님이라고 공손하게 불렀다. 그제야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 서울 최고 부자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한 번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김 집사는 그의 집안 집사였던 것이다. 이지훈도 분명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마치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본 듯했다. 심지어 옆 사람과의 대화도 멈추지 않았다. 한서연의 심장은 마치 손으로 꽉 쥐어지는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고객에게 붙잡혀 메인 테이블 앞으로 이끌려갔다. 이 대표님, 이분은 저희 회사의 한 팀장님입니다. 오늘 만찬은 이분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객이 소개하자 이지훈은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그녀를 곁눈질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징후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무관심만 있었다. 이런 무관심은 어떤 비난보다도 한서연을 무너뜨렸다. 만찬이 절반쯤 지났을 때 한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술잔을 빌미로 다시 이지훈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손에 든 술잔은 심하게 흔들렸다. 이 대표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훈은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본 후 결국 일어나 그녀를 따라 연회장 밖 테라스로 향했다. 밤바람이 쌀쌀하게 불어 한서연의 눈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우는 난간에 기대어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그녀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치 추적기는 김민준이 달았고 브레이크 고장도 그 애가 손 쓴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한서연은 힘껏 눈물을 닦으며 빠른 속도로 해명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항상 그의 편만 들고 항상 당신 감정을 무시하고 항상 당신의 진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당신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에게 상처 주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을 혼자 떠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말할수록 격해졌고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당신에게 잘해줄게요. 당신을 믿을게요. 예전에 빚졌던 모든 것을 갚아줄게요. 이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무나도 길게 침묵해서 한서연은 그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남았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부드럽게 실려 조금은 가볍게 들렸지만 또렷했다. 서연 씨, 지난 일은 이미 잊었어요. 잊었다고요. 한서연은 멍해졌다. 눈물이 여전히 얼굴에 매달려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우리 5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인데 그 날들을 어떻게 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잊은 게 아니라 놓아준 거예요. 이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마침내 한 줄기 파장이 일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다정함이 아니라 단절감이었다. 처음 떠날 때부터 돌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좋았던 건 모두 지나갔어요.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나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각자 잘 지내면 돼요. 저는 잘 못 지내요. 한서연은 애원하듯 그의 발을 붙잡았다. 후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지훈 씨, 제가 예전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변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이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팔을 빼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한 팀장님, 감정은 사과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당신이 김민준을 선택했고 나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으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아주 좋습니다. 당신도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려 했다. 한서연은 급히 그를 붙잡았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럼 말해줘요.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밤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한마디 말을 남길 뿐이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테라스 문이 닫히고 이지훈의 모습은 차단되었다. 한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드레스를 휘감았고 그 지나간 시간들도 함께 휘감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입히면 결코 치유할 수 없고 어떤 이별은 한 번 일어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뒤늦은 해명, 뒤늦은 사과, 뒤늦은 후회는 결국 자기 연민에 불과한 헛수고였다. 연회장 안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지우는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눈빛에는 알아채기 힘든 복잡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지난 5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시간이었고 가장 깊은 교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던 이지훈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는 이씨 그룹의 후계자이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이 대표였다. 그 모든 남녀간의 정은 이미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다시는 쉽게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서연은 결국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 평생이 오만과 편견에 대해 평생이 오만과